어제 발표문 사망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 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5당 청와대 오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는 뭔가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받아들였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하고 보조를 안 맞춥니까? 그동안 외쳤던 한미동맹에서 미가 미국 아닌가요? 미나리인가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른 뉴스들이 워낙 크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남북 문제인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야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죠. 네, 오찬회동을 열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어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공개된 거 풀 버전으로 봤는데, 보다가 정말, 뭐랄까요, 황당한 지점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군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뭘 하든 간에 북한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대로면. 그리고 북한이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예전과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요. 논리는 일관되잖아요. 다른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어진 대화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청문회였죠. 청문회. 예,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는 사실상 청문회였고, 근데 이제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거짓말이라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시간 벌기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여서 한번 쳐다보시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굳이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군요. 예. 야당 입장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거나, 예, 그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전체 맥락으로 보지 않고 한두 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는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특보는 사퇴시켜라. 그 다음에 김영철 방남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한회의 그런 거예요. 사과하라, 밝혀라, 사퇴시켜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은 4월 말이 남이 정하냐, 북이 정했냐, 누가 정했냐. 이면 합의가 있었냐, 이런 이면 합의 것들까지 있었냐, 물었습니다. 대북 접촉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다. 따지고, 북한과의 발표는 변함이 없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1년 안에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소도 북한이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수 없다. 이게 6개월 전보다 명백히 나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는 좀 다소 다른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안 되죠. 예. 미국에서도 이제 뭐 추가적인 그 보수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보수야당과 정반대의 스탠스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미공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상시 한미공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어제도 일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낙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방북 결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한마디로 그런 네,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잘한 거라고 미라고. 예,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세진 쪽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북한 특사단이나 남한 쪽의 노력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얘기 아니고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인 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 가지라고 하고 노벨상 가지라고 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한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나라고. 올림픽도 나. 뭐든지 나. 어제 뭡니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코멘트 나왔을 때도 예, 지금 대통령만이 유일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 예, 트위터에 쓴 내용인데요. 헐리우드 뭐 요즘은 헐리우드도 더 이상 이제 스타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고 먼저 유일한 셀럽은 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신 상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거기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북한 문제만은 통상 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만은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예.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더나우트 미국 국무부에서도요.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어서 좀 여우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중요한 뉴스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비망록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당시 형제가. 예. 직접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이 오가는 얘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자원외교나 또는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의 해외 투자 등등은 다 이상득 의원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디테일 혹은 뭐 그 돈 관련은 아들 이지영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진작에 싱가포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는데 당시 역할이 컸거든요. 예. 돈 관련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제가 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네, 쫓아가셨었죠. 네. 싱가포르 사무실도 찾아가고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부동산까지는 어느 정도 파괴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지영 씨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네. 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 검찰 출석 앞두고서요. 관련된 전략들을 일부 알린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분은 평생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는 여전히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네. 삼성 소송비대납은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그걸 쓴 적이 없다 안 썼다 모조리 다 부인하는 거죠. 단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컷 변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거짓말인 게 빵빵 드러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부인하니까요. 모조리. 아무리 모든 정황과 상대방 진술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 왔고요 평생. 자 다음 수는요. 네, 차한상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인단 올렸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밝힌 바인데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이 다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예. 네,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관련되어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있어서 나머지는 짧게 제목 정도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지만요.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2011년 기자지망생에게 성추행 시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수관계인이라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해서 관세 폭탄 부과 방침에 대해서 해당 업계조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업계를 위한 게 아닌 거니까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을 위한 조치니까 업계도 반발하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지난해 아베 정권 지지율 폭락 사태를 불렀던 사학 스캔들이 다시 한번 일본 정계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때 다루긴 하고요. 여기까지